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엔입니다. 2009년에 시작해 2011년 연재를 종료한 네이버 웹툰 대작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드디어 실사화 작품으로 1월 28일 넷플릭스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2011년부터 원작자인 주동근 작가님이 영화사와 실사화 제작 계약 협의 중이다 라는 말씀 이후로 무려 11년 만에 만나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지금 우리 학교는을 보기 전 알아가시면 좋은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공개된 3개의 예고편은 한마디로 원작 웹툰을 완벽히 구현하되 시대를 2010년대 초반에서 20년대로 업그레이드했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치 마블을 볼 때처럼 원작에 대한 이해가 최소한 있어야 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 드라마만 보셔도 절대 이해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으나, 분명 원작의 오랜 팬분들은 예고편에서부터 반갑고 원작과 어떤 점이 다른지 찾는 재미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다... 일단 새 예고편을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배치해보면 이곳은 경기도 효산시라는 가상의 도시의 효산고등학교. 가위바위보! 현주라는 아이가 과학실 한켠의 물품 보관함에 몰래 들어가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현주는 이곳에서 아크릴 상자에 놓인 생쥐를 발견하고 손가락을 넣는데, 생쥐에 물린 현주는 누군가에게 속박되어 물품 보관실에 밤새 감금당합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평범한 여느 날처럼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 안으로 생쥐에 물렸던 현주가 피범벅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호실로 이동되지만 이곳에서 양호 선생님의 변이가 시작되었고, 삽시간에 학교 안은 좀비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편 좀비 사태가 터지기 직전 병원으로 이송된 현주. 스스로 허리를 꺾어 하반신을 잃은 현주는 병원을 기어다니며 공격하고, 그렇게 학교 안과 밖에서 동시다발적인 좀비 사태가 시작됩니다. 좀비가 왜 학교에 나와? 영화에 나와야지. 이맘때쯤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된 과학선생님 이병찬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평소 수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선생님.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그럼 교과서가 틀린 거예요? 틀렸어. 이상하게도 바이러스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공권력 투입에도 전혀 진압되지 않은 그들은 점점 더 효산고등학교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곳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이들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을지. 맞다. 여기까지 예고편을 보셨으면 좀비 외에도 꽤 많은 인물들이 극을 이끌어 나간다는 걸 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으며 극을 이끌어갈 네 집단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이번 드라마의 주인공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반 집단이 있습니다. 예고편 초반에 가위바위보를 하던 용감한 창선과 선량한 온조, 의리 있고 운동신경 좋은 수혁과 반장이자 똑부러지는 남라, 그리고 드라마 최고의 욕바지가 될 예정이며 오직 자기 생존밖에 모르는 이나연 외에 몇몇 아이들이 있는데, 이름을 방송반 그룹으로 분류한 이유는 이들이 작품 내에서 활동 거점으로 잡는 곳이 방송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양궁팀인데, 남매인 민재와 하라, 그리고 원작 최고의 사이다 캐릭터로 찬양받던 미진입니다. 민재와 하라는 뛰어난 양궁 선수이고, 미진의 경우 분명 처음 보는 좀비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싸우지 싶을 정도로 빡센 아이라서 셋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에선 분명 시원하게 피 튀기는 액션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고편에 한 번 나온 의경 호철과 형사 제익입니다. 이 둘은 우연히 만나게 되어 쑥대밭이 되어가는 효산시에서 이병찬 선생의 비밀을 캐는 동시에 비감염자들을 구출하는 역할로 활약하는데, 아이들이 학교 내의 사건을 겪는 동안 효산시 곳곳의 현황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보여주는 역할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이놈, 윤귀남입니다. 예고편에서 이놈의 모습을 보신 분들은 좀비들이 얘를 피해서 다른 이들을 공격하거나, 분명 좀비들한테 때로 물리는 장면이 있었음에도 그들과 같이 포효하고 피를 토하기보단 감염되지 않은 인간같이 행동하는데, 왜냐? 그는 작중 몇 안 되는 좀비 바이러스 면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면역자니까 작중 도움이 되는 존재냐? 아닙니다. 귀남은 좀비와 인간들을 통틀어 작품 내 최악의 악당 역할인데, 일단 그는 좀비 바이러스의 면역자이긴 하나 피를 갈망하거나 잔혹한 성향이 폭발적으로 강해져 오히려 학교 동급생 및 교직원을 죽이고 잡아먹기 바쁜 인물입니다.
한편 지금 우리 학교는의 웹툰 원작자인 주동근 작가님은 이번 실사화 작품 제작을 감독님의 재해석에 온전히 맡겼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드라마의 연출은 베토벤 바이러스로 유명한 이재규 감독님이, 각본은 무려 추노의 천성을 작가님으로 충분히 믿고 맡길 만한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이 지금 우리 학교는에 녹여낸 새로운 점들은 예고편에서부터 꽤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단순히 원작에 없었던 드라마 전용 인물들을 새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사회의 문제를 곳곳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에서 친구들끼리 등짝에 바보라고 적은 메모를 붙이는 장난을 드라마에선 학교하면 어떤 세대에서도 빠질 수 없는 왕따 및 괴롭힘 문제로 탈바꿈했고, 안 그래도 원작에서 밉상을 넘어 악마도 울고 갈 수준의 이나연 캐릭터에 임대아파트 거주민을 차별하는 어른들의 부의 계급화를 그대로 따라하는 학생이라는 설정도 집어넣어 진짜 역대급 악마적 캐릭터를 만나보시게 될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차이점은 원작과 드라마 모두의 중심에 있는 이병찬 선생님입니다. 웹툰에선 평범한 과학 선생님으로 등장하나 아내와 아들이 실종되어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 인물인데, 하지만 예고편에서처럼 교과서를 틀렸다고 말할 정도로 바이러스에 대한 높은 신뢰나 맹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틀렸어. 특히 예고편 속 이 대사, 인간으로 죽느니 괴물이 돼서라도 살아남으라고. 는 그가 직접 바이러스를 만들어냈거나 바이러스를 발견해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주입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웹툰에선 이런 독한 면보다는 가족을 위해 미련한 선택을 내린 인물 정도로 그려졌지만, 예고편 대사도 그렇고 냉정한 말투와 표정 등으로 미루어 보아 좀비 바이러스 창궐에 훨씬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직 살기 위해 상대를 공격한다. 참고로 웹툰에선 좀비 바이러스의 시작점이 우주에서 바다로 떨어진 운석 속에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이 지구에 빠르게 적응하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물고기를 숙주로 또 다른 개체에게 이동된다는 설정이었는데, 하필 이병찬 선생님의 아들이 동해바다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이 생물과 접촉해 최초의 한국 좀비가 되었었습니다. 이 외에 발견할 수 있었던 차이점들을 모두 나열해보자면, 첫 번째, 양호 선생님은 드라마에선 학교에서 감염된 상태로 돌아다니나 원작에선 현주와 함께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물려서 결국 학교 바깥에 바이러스를 퍼뜨린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현주는 드라마에선 병원까지 도착해 허리를 180도 꺾는 장기 자랑을 하지만 원작에선 양호 선생님과 함께 앰뷸런스에서 탈출해 도심에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세 번째, 효산고등학교의 학생 좀비들 뿐 아니라 웬만한 효산시 좀비들은 다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비들이 쏠리는 데는 한결같이 드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론이 좀비를 불러 모으는 어떤 역할로 활용됨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원작에선 애초에 학교에 온 동네 좀비들이 모이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에 추가로 또 하나 존재하지 않는 장면은 바로 이 폭발 장면입니다. 학교 배경지인데 이렇게 폭발 장면이 있다는 것은 좀비들을 박멸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좀비 떼에게 무엇인가 떨어지는 듯한 카메라 워크로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원작에선 폭탄이 아닌 미국에서 들여온 특수한 독가스를 효산시 대부분의 살포해서 좀비 박멸을 시도하는데, 이 외에도 또 다른 면역자인 반장 남라는 한쪽 눈이 빨갛게 되는 비주얼을 활용해서 감염 여부가 표현되었으며, 또 드라마에선 이병찬 선생의 비밀을 캐는 형사가 송재익인데 원작의 송재익은 비리경찰이었고 이재용이라는 다른 형사가 이병찬 선생의 비밀을 캐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드라마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원작을 그대로 따라가나 많은 디테일을 더 자극적으로 살려 재미는 더욱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기 앞서 원작자인 주동근 작가님은 2009년 연재 당시부터 우리나라에 맞는 좀비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웹툰을 시작했다 밝혔고, 영화화에 대한 열정이 늘 있었는데 이를 먼저 해낸 것이 부산행이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꽤 호평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부산행을 잇는 또 다른 한국판 좀비물의 탄생의 맥락을 국내외 시청자들에게도 알리고자 예고편에서 언급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니 뭔데, 무슨 일인데? 부산행이다. 실제로 몇몇 장면은 오마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제작진과 제작비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에 무조건 들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대로 된 피 튀기는 좀비물인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에서 1월 28일 전세계 동시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영어권의 제목은 좀 더 직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게 All of Us Are Dead로 공개 예정입니다. 오늘의 지금 우리 학교는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